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화성 맞아요.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예, 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재밌을 거고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절대로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게 이제 몇 개월 전에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해가지고 제 17차 비상경쟁 민생회의 해가지고 이제 요런 내용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자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 한번 설명을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민간의 혁신과 아울러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게 반도체로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전쟁 중인지 이쪽에 계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윤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추진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이게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요? 반드시 그곳은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들어올 거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죠. 왜? 미래 AI가 오든 기계가 많이 납품이 되든 뭐 전기자동차가 생기든 다 어때요? 이 반도체 없이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영원히 미래 꾸준한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배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계속 미래에도 배는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정해지죠. 근데 반도체 여러분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뭐 백몇십 개라 그랬나 몇백 개라 그랬나 반도체가 나는 하나만 들어가도 다 자동차를 뭐 자동제어하고 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만. 예,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백몇십 개인가 몇백 개가 필요하대요. 자동차 하나 이렇게 굴리는데도. 응?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예. 자 근데 뭐라 그래요? 장애되는 이런 산업 전쟁 중인데 전 세계가 지금 예? 근데 장애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사실 혹시 모르겠어요. 내년에 총선 때 어떻게 이제 어느 쪽 당이 우위를 점할지는 모르겠고,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은요, 꾸준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지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뭐 다른 어떤 뭐 석유가 나옵니까? 휘발유가 나옵니까? 사실? 예? 이제는 그래도 전기자동차가 많이 좋아지면서, 예, 석유 휘발유 이제, 그렇게 많이 뭐 필요해지진 않았죠. 그래도 또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아예 뭐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글과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요거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요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뭔지 그냥 뭐 그런가 보다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반도체가 이 공정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건축도 마찬가지죠. 설계가 제일 중요하죠. 뭐든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짜고,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다 설계가 필요하겠죠. 설계 부분이 있고요. 생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는 전 모르겠어요. 이분들끼리 이제 쓰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통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유통하는 거죠. 어디로 보내고, 오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자, 요런 공정을 거치는데, 이런 공정을 거칠 때마다, 이런 단계의 어떤 관련 업계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설계만 잘하는 회사가 있고 생산만 잘하는 회사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설계는 그래도 우리 삼성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생산 쪽에서 삼성이 약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지금 초기라고 보긴 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초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는 전부 다 필요할 거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그 LG전자에서 여러분 유튜브 보셨어요? 그 12평짜리 집인가? 거기에서 모든 걸 자동 제어하면서 뭐 리모컨이나 뭐 그냥 말만으로도 막 모든 게 다 제어가 되는 거야, 집에서. 이제 그나마 집이 넓으면은 걸어 당기기라도 했는데 집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들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겠어. 정말 대단한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자, 그런 것도 다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반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 하나 어떤 것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이제 외국에 의존해야 되고, 우리 몇 년 전에 일본한테 호되게 당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물론 그 계기로 우리나라가 좀 더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게 되어져서 더 좋은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자, 이런 앞으로 또 이렇게 미국이 누를 때, 또 중국이 또 이렇게 옆구리로 칠 때, 요럴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 주권을 가지고, 주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뚝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더 나아지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완전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2등인 건 다행이에요. 생산 부분에서 2등인 건 다행인데, 이게 2등이 아슬아슬하게 2등이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또 모르는 분들 모르니까,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23년도 6월 10일 내용이거든요.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 파운드리가 뭐냐면 이제 요거예요. 생산 부분이에요. 생산. 설계 쪽 말고 생산 부분인데,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만. 이쪽 회사가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2%래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더 벌어졌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사실은. 이 TSMC 1등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22년도에 나와요. 22년도에는 세계 모든 회사 중에 TSMC가 58.5%를 차지했었어요.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해야 되나? 자, 58.5%를 차지했었는데 삼성이 15.8%를 차지했어요. 사실 이때도 격차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물론 밑에 이제 뭐 3위도 있고 4위도 있고 3위, 4위 뭐 그 밑으로는 우리랑 또 2배 차이야. 2배 이상 차이야.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지만 사실 완전한 1등 경쟁력은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단지 뭐 기술만 좋아야 될까요? 아니요. 이 모든 4가지의 공정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예산이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 기술력도 물론 당연히 뭐 중요하지만 모든 게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현실을 보자면 22년도에는 15.8%를 차지해서 우리가 2등이었는데 23년도는요. 더 많이 이제 그 양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더 많이 세계가 필요로 하니까 더 많은 수출을 했는데, TSMC는 오히려 시장을 60.1%나 점유하게끔 더 확장이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12.4%로 줄었어요. 근데 자, 이게 또 좀 힘든 점이 뭐냐면 6.2%였던 어디예요? 글로벌 파운드리인가요? 자, 얘네는 6.2에서 6.6으로 점유율이 늘었어요, 지금.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UMC도 6.3에서 6.4로 점유율이 늘었어. 오히려 우리만 줄고, 우리가 줄은 거를 나머지 회사가 다 나눠 가졌어, 지금. SMIC가 4.7에서 5.3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가 위에서도 치이고 밑에서도 치이고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벌써 이 통계가 나오기 전서부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 주요 어떤 인사들과 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회의를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장애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정부 때 생각나세요? 법인세 그때 대폭 인상한 거? 그러니까 삼성이 그때 어디다 차렸어, 그때? 기억나요? 아니, 자, 그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봐봐요. 어디까지 했어요? 뚜껑부터 터뜨려 빠질 뻔해서.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요? 어쨌든,
이런 연유에 의해서 어때요? 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예? 이거 어디 갔어, 자료? 찾아놓은 거. 예? 여기 있나요? 자료가 없어졌네요. 자료가 없어졌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때 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이런 블로그 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만 아무거나 클릭을 해봐도, 예, 요렇게,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해가지고 이것저것 발표했죠. 네. 이때 그래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하겠다. 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기도 용인에는 710만 제곱미터의 반도체를, 또 대전 지역에는 530만 제곱미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평수가.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충청도에는 천안 오송, 홍성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래 먹거리들, 예, 여기 쭉 나오죠. 예. 근데 이 넓은 부지를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조성은 했는데, 그리고 핵심 거점으로 어떻게 지정은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지정은 했는데 막 사람들이, 기업이 또 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나름대로 가긴 가겠지. 예. 근데 실제로는 대기업이 가야죠. 대기업이 가야겠죠. 자, 그래서 뚜껑을 막상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열어봤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국가 첨단 산업 전략 특화단지 조성해가지고 이런저런 그때 당시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7월 20일 날 나왔어. 7월 20일 날 나온 내용인데, 뭐라 그래요?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나온 설명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용인 평택의 메모리 세계 1위 수성, 시스템 점유율 10% 확대. 자, 구미에는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 그룹 도약에서 4.7조. 예, 뭐 이게 금액, 뭐 청주에는 어떻게, 포항에도 뭐 12조 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울산도 7조 원, 천안 아산에도 디스플레이 뭐 17조 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반도체, 여러분, 이게 그 모든 지역이 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굉장한 규모로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으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용인 평택에 562조 원이나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 부지가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갑자기 오랜만에 다시 구미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또 울산으로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자, 근데, 자, 대기업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좋아지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몇 명의 일자리가 늘었는 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고, 생방송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어요, 또.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몇 조 원을 투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의 일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다 모든 건 기계로 대체돼가지고 실제로 사람은 100명밖에 안 필요해. 그럼 몇 조 원을 투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넓은 부지를 조성한다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진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그만큼 많은 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용인 평택에 몰렸다는 거예요. 용인 평택에 몰렸다는 거죠. 여러분, 야,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 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화성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육성하겠다. 여러분,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예. 용인은 지금 완전히 지정이 돼버렸죠. 용인 지정이 됐어요. 예. 그 다음 사업 이동 후 발표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 보세요. 뒤집어진 거 보세요. 네. 5년, 지금 플랫폼 시티는 기본이고요. 또, 좌쪽으로는 플랫폼 시티고, 오른쪽 아래로는 또 남사업 이동업이야.
예. 여러분, 남사업, 이동업 그 300조 원 발표하기 전에 2년 전에 55조 원 삼성이 또 투자한다 그랬었어요, 그때. 2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55조 원 어디에 투자한 거였어요? 평택에 투자한 거예요. 평택에 5라인, 6라인 공장 건설했잖아요. 네? 5라인, 6라인. 지금도 공사 중인가요?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네. 지금 여러분 또 투자하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안성에 땅을 사러 갔더니 안성에도 또 삼성이 이만큼 또 사는 부지가 있어. 삼성은요, 이렇게 공장도 계속 짓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요렇게 저렇게 땅을 계속 꾸준히 그 팀이 따로 있어요. 매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저 먼 곳에 할까요? 왜요? 아니요. 자, 이 근처, 거의 근처에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설계, 생산, 패키지 테스트, 포장, 유통, 이게 한두 가지의 공정이 이루어질까요? 자, 그러면 한두 차가 다니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텐데 이게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죠. 가까워야죠.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만들어도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야 저렴하게 공급해서 그래야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도 좋은데 저렴하다고 생각해봐요. 더 많은 해외에서 더 많은 국가가 우리 상품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곳에 계속 있다니까요. 그러면 서해벨트 라인의 이 성장관리 권역 쪽에 우리가 투자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앞으로 또 선정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지역 근처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응? 이렇게 부지가 뭐 710만, 530만 얘네도 많은 편이잖아요. 그럼 얘네도 좋겠다. 이게 아니라 대전도 물론 좋죠. 대전도 338만. 광주 좋겠다. 근데 광주가 좀 슬프죠. 좀 잘 돼야 되는데 경남 좋겠다. 대구 329만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몇 조 원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앞으로 용인은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요. 네. 또 어느 부지가 선정이 되어져서 그게 어떤 부지여도 막 정말 그린벨트여도 웬만하면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풀어주라 그러잖아. 다 풀어주래요. 어디 갔어? 응? 네, 뭐라 그랬어요? 장애되는 모든 규제는 없으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국가 사업이에요. 국가 사업. 이루어질 거예요.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할 거고요. 대기업이 여기다가 오픈하게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제시해 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2년 전 아침 방송, 3년 전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 굿모닝 경매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연 보전 권역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 상속을 받았든 투자를 했든 웬만하면 다 걷어들이고 성장관리 권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쪽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었어요. 예전 영상을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일자리가 없잖아. 사람이 와야 교통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이 많아야 밥 먹는 데가 필요하겠구나, 상가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멀리서 출퇴근을 하니까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자꾸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일자리인데, 자, 이쪽에는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SK 하이닉스, 오비맥주 물론 나름대로 이것저것 짜잘하게 있죠. 근데 그런 기업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도 관련된 대기업들이 계속 여기 자꾸 유입이 되고 계속 생기던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자연보전 권역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우리 가평에 옛날에 언제 갔어? 우리 대학교 때 갔잖아. 뭐 하러 갔어? MT 갔어, MT. 라라랄라, 조개 껍질 먹고. 우리 다 해봤잖아, 그죠? 그죠? 예? 지금도 애들 뭐 하러 가는 데야? MT 가는 데야, MT 가는 데야. 펜션 놀러가, 키즈 펜션 가는 데야, 수도권 사람들. 이제는 이제 가평도 안 가요. 막혀가지고 안 가. 예? 다 어디 가? 다른 데로 가지. 다른 데 좋은 데 훨씬 많은데? 예? 옛날 먹기. 옛날이죠, 옛날 얘기죠. 아침 고요 수목원 아직도 있나? 예? 난 10년 전에 가고 안 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양평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들어가나요? 여주 생각해보세요. 이천, SK 하이닉스 있지, 물론. 예?
여러분, 제재가 많다. 자연보전 보전 권역이다 보니까 일반 공장 운영하는 사람도 잘 안 가요. 왜냐면 오폐수를 내리는데 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 팔당댐으로 들어오는 물을 이렇게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양주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자꾸 이제 확장할수록 이거를 몇 채 더 질 수 있게끔 부여해 준다고요. 그럼 그거를 광주, 양평, 이천, 여주 막 가평 막 날아가져서 뭐 아파트 더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장 설립 승인도 잘 안 나고 이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 안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르긴 올라도 얘네들이 조금씩 오른다니까요. 조금씩. 광주는 그래도 좀 올라. 왜 올라? 뭐 때문에? 가까우니까 강남하고. 그런 혜택 때문에. 응? 그 성남하고 가까우니까. 성남이 옛날 성남이 아니잖아요. 분당 바로 옆에 붙어 있다니까요. 이게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냐면요. 그 신현리가 분당 그 학원가 그 근처에요. 신현리가. 그 언덕만 넘어가면 신현리란 말이에요. 광주. 그러니까 신현리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를 만들지 말라고 엄마들이 데모를 할 정도예요. 왜? 우리 애들 이 분당 학세권, 분당권 가야 되는, 분당 학교 가야 되는데 광주 학교 다니게 될까봐. 그 정도라니까. 이런 입지, 이게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래? 입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국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이 지역에 투자할 필요,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 지역에 하라 이거예요. 이 지역에. 예. 몇 년 전에 그래도 LG가 파주에 그 가졌기 때문에 그래 파주에가 숨통이 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쪽 윗지역은 또 어때요? 이렇게 와주기를 굉장히 또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막 요래야 되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여기 밑에 여기 성장관리원 여기 어때? 그냥 넉놓고 있었는데 뭐 삼성에서 몇 조 투자해서 또 짓겠다고 그러고 현대에서 뭐 또 짓겠다고 그러고 뭐 LG에서 뭐 짓겠다고 계속 뭘 자꾸 줘. 일자리 자꾸 많아져. 이쪽 일자리 자꾸 많아져, 여러분. 자꾸 많아져. 예? 이거 어디 해야 돼? 여기 해라니까요. 다음에 삼성이 또 뭐 투자하려고 뭐 이제 또 증설해야 되고 뭐 또 추가적으로 뭐 할 거, SK에서 또 뭐 할 것 같아, 계속. 예. 여기다 할 것 같아요. 양평에다 할 것 같아요. 여주에다 할 것 같아요. 연천에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다 한다니까 또 여기다 할 거라니까요. 소액이라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일로 오세요. 일자리 계속 많아질 거니까. 계속 많아질 거니까. 예. 여러분, 용인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5년 후, 10년 후의 개발 계획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잡힐 거예요. 여러분, 수원 삼성 처음에 공장 생겼을 때 기억나세요? 그 주변에 개발되지 않은 땅들도 많았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통으로, 망포로, 막 뒤집어지잖아요. 광교로. 이제 빈 땅 있어, 없어요? 빈 땅 없어요. 없다니까요? 용인도 빈 땅이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용인도 빈 땅이 점점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 결국엔 안성, 평택도 다 개발하겠지만 일단 수원이 먼저 채워지고 오산으로 약간 영향이 내려온 것처럼 용인이 먼저 채워지고 평택이나 안성 쪽이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화성은 화성대로 나름대로 지금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봐봐요. 여기는 지금 거리가 되게 많아 지금. 봐봐요. 예, 수원은 뭐 이미 다 뭐 빈 땅이 없고 그러니까 화성 뭐 용인 오산까지 다 내려오고 평택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안성까지. 여러분,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물론 과밀억제 권역 사면 좋지, 사면 좋죠. 근데 너무 비싸잖아. 너무 비싸.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어딨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예. 지금 개발 이슈가 전혀 없는 땅이어도 그 땅을 사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갑자기 나에게 10배 뻥튀기, 100배 뻥튀기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걸 좀 정리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다 일로 오자. 일로 오자. 우리끼리는 함께 하자. 예. 여러분들 2년 전에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화성해야 된다. 막 이 성장관리 근역 요 얘기 제가 똑같이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아예 지정했어.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천에 있는 반도체하고 화성에 있는 거하고 평택하고 연계해가지고 잘 좀 해라. 예. 그럼 이게 교통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더 원활해지고 더 많은 교통이 생기고 더 많은 노선이 이제 생성하게 되고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편의시설이, 더 많은 병원이, 더 많은,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여러분. 계속 변화되는 도시잖아요. 계속 변화되는 도시에 있어야 우리 집값도 오르지. 네? 10년 후에 특별히 변화될 게 없는 그런 다른 지역들 뻔하잖아. 지금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잖아. 뭐, 얼른 그냥 이사 오라니까. 같은 가격이면은 차라리 일로 오라니까요, 차라리. 같은 가격이라면 차라리 지금 오라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예, 파이팅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네, 오늘, 요 정도 하시죠? 여러분, 너에겐 다 계획이 있었구나. 기생충에. 이 대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국가에서는요, 항상 계획이 있었고요. 그 계획하에 계속 이렇게 추진이 돼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또, 저는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얘기하고 또 당분간 잊혀지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 용인의 관심은 생겼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없어졌다가, 관심이 또 떠올랐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겪다 보면 그 겪는 과정 가운데에서 잔잔하게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예, 주변이 계속 바뀌는데? 주변이 계속 바뀌는데?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딱 그 들을 때는 또 헉 하는데 또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우리 집에 지금 있으면 안 돼. 빨리 갈아타야 돼요. 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걱정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같이 떨어져. 얘는 떨어지고 내 건 안 떨어질까? 같이 떨어져, 어차피. 근데요, 떨어져도 좀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더 생기는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띠리리리리 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덜 떨어지 띠리리리가 아니라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떨어지더라도.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지금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실행에 옮겨야 돼요. 예. 정말 많은 돈이 전자로 다 투자되고 더 많은 돈이 투자될 거거든요. 이건 빙산일각이에요. 자,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그 도시가 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예. 용인에 갈 일이 잘 없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왜, 또 북쪽에 살면 남쪽으로 또 잘 안 내려와요. 일자리가 또 그쪽에 있고 집도 그쪽에 있으면. 근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갔던 자연농원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동네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옛날에 갔던 그 동네가 아니에요. 예. 유치원을 가려고 해도, 여러분, 기흥구청만 가보세요. 기흥구청만 가봐도, 구청 앞에가, 구청 앞에가 뭐여야 돼요? 뭐 마당도 있고, 뭐 담소 나누는 화단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구청 앞에가 주차장이야.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가봐야지 안다니까, 이게. 예? 여기저기 가보세요. 여기저기 가보세요. 그래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김진신님께서, 그쵸? 예. 호야님, 옛날 용인은 에버랜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그리고요, 용인이, 여러분, 그래도 어떤 수도권하고 전국을 통틀어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은 사실 청주거든요? 그죠? 우리나라의 한가운데는? 청주인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영향력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중심은 용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강원도 갈 때도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그죠? 네, 인천도 그렇고, 뭐 북쪽으로 갈 때도 그렇고, 남쪽으로 내려가도 딱 거기서부터 되게 막히거든. 용인부터 서울 올라갈 때 거기 경부고속도로 그냥 되게 막히거든. 용인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전체적인 맥락으로 다 봤을 때 진짜 중심이거든요. 굉장히 요충지다. 예. 여러분, 옛날 용인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옛날에 용인대 시험 보러 가고 막 그때 명지대 그때 갔던 그 허허벌판 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때 그 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알겠죠? 권태희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왕노님. 예, 유은숙님 용인 좋은 건 아는데 돈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또 슬프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이거를 이 시기의 부동산의 변화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지나가는 것 자체가
내공이 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공부해야 돼. 손 끈 놓으면 안 돼요. 끈 놓으면은 안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어때요?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빌려서라도 같이 해. 가족들하고 같이 해.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알겠죠? 김진심 쪽집게 강의 너무 좋아요. 부학정님, 처음 듣는데 자주 뵐게요. 맞아요. 용인 막히는 거 헉헉헉. 예. 용인 사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그쵸? 근데 용인도 또 용인 나름이다 또? 예? 여러분, 그쵸? 또. 용인도 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전반적인 걸 얘기한 거지. 근데 이게 나름대로, 그래도 너무 길어진다. 그치?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날씨도 더운데 다들 용인에서 만나요. 신용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신용님께서 용인 플랫폼 시티 그 살짝이 옆에 사시거든요. 살짝이 옆에. 그쵸? 거기 이제 백화점하고 이렇게 생기면 그 특수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별재님, 용인 화성 감사합니다. 그래, 소액 투자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소액으로 해도 사야지. 그냥 오피스텔 이런 거 사지 말고, 예? 소액으로 뭐 땅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세요. 예? 그래요. 네. 댓글은 처음이고요. 멘토님 방송 시청은 오래도록 하고 있었어요. 부학정님 그랬군요. 그래요. 환영합니다. 아하. 안이현님, 용인 아파트 경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후덜덜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네요. 띠리리 맞다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도 이게 여러분 띠리리리 얘기할 정도면은 약간 중간 옛날 사람이에요. 심형래잖아요. 우리 영구와 땡칠이 어렸을 때 우리 극장에서 영화도 봤잖아. 책받침 받으면서. 예? 근데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러면 약간 완전 옛날 사람. 그죠? 예?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예, 지도 보면서 설명하니까 쏙쏙 들어와요. 리얼지니님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예. 조개 껍질을 먹고 조개 껍질을 그렇지. 조개 껍질을 먹는 게 말이 안 되네. 그죠? 조개 껍질을 그 노래가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대단하시다. 그런 걸 또 시작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또 활기차게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천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